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후 청와대 고위 참모들이 일제히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까지 나왔는데 청와대는 강남 집값 안정이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섰고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시하며 정권 심판론으로 맞섰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수 김건모 씨가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조사에서 수사관의 일부 질문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환경미화원 채용에 20, 30대가 대거 몰리고 있습니다. 그 치열했던 체력 시험 현장을 김진희 간다팀이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13월에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제폭이 큰 주택자금이나 올해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말한 그 다음 날 청와대 참모 입에서 주택거래 허가제가 나왔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말 그대로 집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례 없는 대책입니다. 주택시장은 하루 종일 발언에 진위를 두고 술렁거렸습니다. 첫 소식 김윤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원상 회복 발언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강남을 콕 집어 언급하며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사업. 네. 거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은 한 발 더 나아가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거론했습니다.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 수석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실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도 상식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했고 새로운 보수당도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강남 등 특정 지역만을 겨냥한 부동산 규제 구상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아직은 언급만 된 단계지만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 2번이나 도입이 검토됐다가 무산됐던 정책입니다.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측면이 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홍유라 기자가 시민과 시장 반응 전해드립니다.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초안엔 주택거래를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갖고 있는 집을 파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위헌 소지 문제 등으로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자유시장주의에 반하는 행동,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저해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민들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정부가 허락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반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사설 정보지가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자 국토부는 가짜뉴스 유포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혼란이 많이 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거래 위축이 올 수 있죠.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도 추가 종합대책은 언제든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출사표를 던지며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전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청와대 총동원령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권에는 총동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든 시민사회든 학계든 보수를 이길 수 있는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총동원령에 부응하듯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늘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참모 출마자들은 70여 명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 지역을 걸러내며 청와대 출마자들과 영입 인사들의 출마지 확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차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장관들 지역구를 포함해 13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최고위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에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영입한 인사 일부를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료 출신 인사들도 입당해 험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육동환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고향인 강원 춘천에, 한경호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 진주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본인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며 중진들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러나 말이 잘 안 먹히는 분위기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고향인 경남 창녕 출마를 선언했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수도권 출마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인사차 경남을 찾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당내 주요 인사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로 많이 진출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승리하는 데 이바지해 주실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출마하겠다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겨냥한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PK 지역 정서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고향에 내려와야 되겠다. 홍 전 대표는 홍 대표의 제안에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영남 중진들이 서울 올라가가지고 강북에서 당선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하고 그런 말 하는지 참 어이가 없다. 경남 거창에서 뛰고 있는 김태호 전 지사도 황 대표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홍 전 대표의 경남 출마 선언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어느 개인의 총선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총선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당은 험지 출마 거부 시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각 당의 총선 공약 대결도 시작됐습니다. 1호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공짜 와이파이를 내세웠는데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바로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내세웠다가 탈원전 폐지로 바꾸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전 국민 무료로 씁시다. 공짜 와이파이를 무시한다. 영화 킹스맨을 패러디한 영상에 이해찬 대표의 랩으로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마을버스, 학교와 전통시장 등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가게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대빵시대. 공공 와이파이 5만 3천 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3년간 5,7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낮은 요금제를 쓰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 30대를 겨냥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1호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각을 세워 내부 지지층 결속을 다지겠다는 전략입니다. 정권의 경제정책은 대표입니다. 낙제입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도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약답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오늘 1호 공약을 탈원전 폐지로 바꿨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6년 만에 친정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마가 점쳐지는 종로를 향해 시골뜨기가 청춘을 부둥켜 안고 지냈던 곳이다. 이렇게 애정어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전직 총리 격전 정말 이루어질까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퇴임 이후 첫 외부 일정에 나선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를 청춘의 원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뭘 하든 간에 종로에 살고 싶었어요. 청춘의 원점이 그대로 스며있는 곳에 나이 먹어서 다시 돌아와서 한다는 게 좋잖아요. 학창시절 대부분을 종로에서 보냈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인연도 나열했습니다. 창신동이 그때는 달동네였어요. 부암동에 아주 옛날 그 고가가 있었는데 기자가 돼서 첫 하숙집이 효자동이었어요. 외톨이였던 시골뜨기가 혼자 청춘을 부둥켜 안고 지냈던 그곳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대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싸움의 상대를 제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앞서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복당 신고식도 가졌습니다. 종로에 출마하면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예비 후보 2명이 뛰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출마 여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 출마지로 종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발표는 늦추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이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사고로 장애인이 된 영입 인재를 설명하기 위해 한 말이라는데 이런 비교 이해되십니까? 황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공식 SNS 채널에 올라온 이해찬 대표와 청년들 간의 대화 영상입니다. 만나 뵙고 싶었던 이 대표가 총선 영입 인사 1호이자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최혜영 교수를 언급하다 부적절한 발언을 합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돼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이 대표는 전문가에게 들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나서 그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거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더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도 들었는데. 이 대표의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민주당 장애인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해 비난을 샀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와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까.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선 한국 사람이 베트남 여성들을 아주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해당 영상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검사는 이름으로 남는다라고 쓰고 사직 의사를 밝힌 김웅 부장검사의 글에 검사들의 댓글이 6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작심 비판 글에 그동안 쌓여온 검사들의 불만도 폭발한 거죠.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에 있다가 좌천된 박찬호 제주지검장도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최주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도중 좌천 인사를 당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웅 부장검사의 사직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태보라고 목소리를 높인 김 부장검사의 글에 박 지검장은 후배를 두려워할 만하다는 뜻의 후생 가외라는 말을 되새긴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행론안을 인용했습니다. 긴 바람과 큰 파도가 함께 밀려올 때 구름 같은 돛을 달고 대항으로 나아가리라는 구절입니다. 박 지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어려운 시기는 기회라면서
긴 바람과 큰 파도가 함께 불어닥칠 때 이를 이겨내면 더 크게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타깝다.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잿빛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 등 600개가 넘는 댓글을 적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이 개혁 작업이 끝났습니다. 진보단체인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은 수사권 조정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감추고 싶은 과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적은 과거의 문 대통령 자신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조로남불 뛰어넘는 물로남불 조족조에 이은 문정문이라는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네, 조로남불, 조족조, 문정문, 신조가 쏟아지는데 무슨 암호 같아요. 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왜 과거와 현재의 말이 다르냐 이건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끊어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검찰 인사권에 대한 대통령 시각이 과거의 악습에서 이제 존중의 대상으로 바뀌었네요. 네. 분명 두 발언 사이에는 7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자신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 숙청한 게 무슨 대단한 검찰 개혁이라도 되는 것처럼 설명하셨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죽여놓고 뭐가 그렇게 자랑입니까? 이 궤변이자 국민 우롱입니다. 자기 자식을 자기가 죽였다. 저 무시무시한 말은 뭘 말하는 건가요? 예,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 간부들이 지난주 대거 좌천됐었죠. 네. 근데 그들을 6개월 전 그 자리에 앉힌 사람도 문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난 인사를 부정해야 되는 그런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했습니다. 6개월 전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인사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건 결국은 현 정부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좀 당시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좀 봅니다. 그래요? 6개월 전 인사 자체가 부적절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 자체를 용인하는 인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이 6개월 전 대통령이 한 인사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거네요. 결국 그런 꼴이 됐습니다. 앞으로 청와대는 더 난처한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인 어제 저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미 해체한 수사팀을 다시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면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을 테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의 인권 침해 청원에도 답을 했으니 이 건도 답을 해야 할 텐데 청와대가 뭐라고 답을 할지 궁금하네요. 다음 주제 가볼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당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경고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장관까지 지내보내니까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사회적 강자가 아니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고초를 겪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이 많이 다르네요. 물론 김부겸 의원은 대구적 민심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발언 수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까 권력이 뒤통수를 쳤다. 그런 분위기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보수세가 강한 대구가 지역구다 보니까 민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분명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비판을 두고 또 다른 여당 의원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을 두고서입니다.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죠.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죠. 어제 저렇게 검찰이 초법적이다 이 말을 4번이나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는 게 모두 초법적이다 이렇게 비판한 건데요. 여당 의원조차 생각이 달랐습니다. 만약에 대검에서 인사판을 짜가지고 인사안을 짜서 법무부에다가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먼저 줬으면은 저는 그게 초법적으로. 대검에서 인사안을 짰다면 오히려 그게 더 초법적인 것이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건 인사 보완을 위한 지금까지의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내부 경고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지층만 바라보는 국정 운영으로는 총선이 쉽지 않다. 이런 내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원혜영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민주당 최대의 적은 자만.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이었는데 공태현 기자와 출석 장면부터 보시죠. 경찰서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검은색 SUV 차량에서 가수 김건모 씨가 내립니다.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던 김 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한마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종업원에게 고소당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김 씨는 원래 어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서 앞에 취재진이 모여들자 조사 일정을 하루 미룬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김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과 위치 정보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김 씨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유흥업소에 간 적이 있는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김 씨는 수사관의 일부 질문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필요하면 김 씨와 피해 주장 여성을 대질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처음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고 피해 주장 여성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김 씨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와 대중에게 용서를 구해라. 김건모라는 사람에 대한 대중의 추억을 최악으로 가져가지 않는 길일 거다. 경찰은 김 씨의 성폭행 혐의 관련 조사가 끝나면 김 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피해 주장 여성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중국 팬들이 중국에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한국 군대에 간 멤버에게 생일 선물을 보냈다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매국노가 된 겁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한국 아이돌 그룹 엑소. 안녕하세요. 중국에 계신 엑소엘 팬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다. 배우로도 활동하는 도경수가 지난 12일 군대에서 첫 생일을 맞자 중국 팬클럽이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립밤과 동상연고, 홍삼 음료수 등 군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며 함께하는 전우들목까지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조국이 부르면 맹호는 간다는 한글 문구도 적어 응원했는데 현재 도경수의 군 부대 이름이 맹호부대입니다. 그러자 중국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군인을 응원하기는커녕 한국 군인에게 선물까지 했다며 격분하고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 팬클럽은 중국을 항상 생각한다며 사과 성명까지 내걸었습니다. 우리 군대는 고생하는데 왜 한국 군대한테 보내냐라고 그러잖아요. 사드와 연계돼서 생각을 해보면 한한령 문제를 누가 풀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생일 선물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가 한국 단체 관광 상품을 올렸다가 한국에서 크게 보도되자 갑자기 삭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지만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배드 파더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 그리고 이런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시민단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육비 안 주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채널A가 양육비 실태를 고발했던 리포트가 법정에서 증거로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여러분이 배심원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먼저 생각해 보시죠. 7년 전 이혼한 박모 씨. 혼자서 세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고깃집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야 합니다. 두 딸아이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을 받기로 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부서질 듯 고단한 나날이지만 아이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노래도 배우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고 진짜 요가 학원도 가고 싶고 수학 학원도 가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없는 거 뻔히 아니까 보내달라 소리 못하는 거. 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냈지만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판결문 한 장을 받았을 뿐입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애를 키우는 이거 책임이잖아요. 그 책임을 행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생활 즐기고 다니는데 왜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어야 하는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더라도 재산을 차명으로 돌리거나 근무지, 주소 등을 숨기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눈속임을 할 수 있는 탓입니다. 양육 금지제 상태면 날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임의적인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을 공개한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강하게 처벌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방임이자 아동 학대로 보고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빠가 양육비 안 주니까 엄마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애를 혼자 놔두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애들은 혼자서 다 방임되어 있는 건데 왜 아동은 방임이 아니고 아동 학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법정에서도 양육비는 아동의 생명권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셨나요? 법정에서 이 영상을 본 7명의 배심원 전원이 똑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배심원단의 결정을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5시간 넘는 국민참여재판이 끝나고 배드 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씨가 법원에서 나옵니다. 배심원단 7명 전원과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직후입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덫에 걸렸거든요. 피해자들이 조금 더 용감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된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모의 명예보다 아이들의 생존권이 우선이라고 강변한 겁니다. 이 주장에 배심원 모두가 공감했고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안 준 부모가 명예훼손을 자초했고 구 씨가 활동을 하면서 얻은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구 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 겁니다. 이제는 양육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외국 수준으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배드 파더스 측은 미지급 양육비를 해결할 수 있는 법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대낮에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던 남성이 시민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강도를 맨손으로 제압한 시민 중에는 10년 넘게 동네를 지켜온 자율방범대원이 있었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을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뛰어가던 남성이 넘어지더니 곧바로 일어나 다시 내달립니다. 이어 남성을 뒤쫓는 이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얼마 가지 못해 남성은 뒤쫓던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어제 낮 1시쯤 금은방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던 20대 남성을 시민들이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그때 근거 핸폰이 따라가면서 이제 제압을 해가 근거를 했는 겁니다. 남성은 금은방 주인을 둔기로 내려쳤지만 쓰러지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성은 200m가량 도주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검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시민 가운데 한 명은 10년 넘게 동네 자율방범대원을 해온 이인호 씨였습니다. 지나가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 피 흘리시는 분이 막 뛰어내려오니까 저건 잡아야 된다. 큰일이 났구나 동네에. 그래서 이제 뛰쳐나갔죠. 경찰은 이인호 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검거된 남성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테헤란 상공에서 176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 당시 모습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여객기가 이란군이 쏜 미사일 2발을 맞는 장면부터 화염에 휩싸여 추락하는 처참한 모습까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불을 뿜으며 상공을 가르더니 비행기를 강타하고 사라집니다. 30초 뒤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가 비행기를 다시 때렸고 화염에 휩싸인 비행기는 그대로 추락합니다. 민항기에 미사일을 쏜 정부를 향한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에 붙었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진은 모조리 뜯겨나갔습니다.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미국 성조기와 이스라엘 깃발을 피해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반미감정 고취용으로 정부가 밟도록 그려둔 그림인데 학생들은 거부한 겁니다. 이샤람! Did you see it? They went around the flag. They didn't want to touch it. They love America. 이란 정부는 참사를 일으킨 범인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افرادی هم بازداشت شدن. رسیدگی مراحل اولیه کار خودش رو داره طی میکنه از لحظه شروع کار هنوز حدود 72 ساعت کار قضایی ما. 그러나 정작 미사일을 쏜 혁명 수비대는 피격 정황을 세상에 처음 알린 동영상 촬영자를 안보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등 이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미국 초등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 기름비를 맞았습니다. 비행 중이던 여객기가 하늘에서 항공유를 버린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다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인근.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하얀색 액체가 뿜어져 나옵니다. 휘발성이 있는 항공유가 공항 주변 초등학교 등에 쏟아진 겁니다. I smelled that like gas. I don't know what it was, so I was so scared, so we just went inside. And then my eyes started itching. 당시 운동장에 있던 학생 등 60여 명이 항공유를 맞았습니다. 항공사 측은 여객기가 엔진 이상을 일으켜 회항하는 과정에서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항공유를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항공유를 버리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적지 페루의 마추픽추에선 외국인 관광객 6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태양의 신전에 몰래 들어간 뒤 돌파편을 떨어뜨려 바닥에 균열이 생기게 했습니다. 게다가 신전 안에서 배변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res argentinos, un brasilero, un chileno y una francesa, donde estos señores han hecho un atentado contra el patrimonio. 페루 경찰은 15세기 잉카 문명 유적지인 마추픽추의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아르헨티나 남성 1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화학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솟구치면서 최소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주민들에게 건물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환경미화원 채용에 청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번 떨어지고 3번째 도전한 청년부터 환경미화원인 아버지와 함께 부자 미화원을 꿈꾸는 아들까지 열기가 뜨거웠던 채용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 모두가 잠든 시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 덕분입니다. 한때는 깊이 직종이었던 환경미화원.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구직자들이 몰려 인기 직종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미화원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연제구에서는 환경미화원 채용을 위한 체력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라는 20대부터 원래 저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회가 생겨가지고 또 준비하게 됐거든요. 이직을 꿈꾸는 청년도 있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사 하다가 보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세고 그리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3명 뽑는데 37명이 응시해 무려 12대 1의 경쟁률. 첫 번째 실기시험은 20kg짜리 모래자루 머리 위로 오래 들기. 5분 이상을 들어야 만점인데 버텨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성 지원자도 눈에 띕니다. 제법 오래 버텼지만 결국 자루를 내려놓고 맙니다.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달리기는 1000m를 3분 40초 안에 들어와야 만점. 윗몸 일으키기는 2분에 76개 이상을 해야 합니다. 30대 후반의 가장 김정한 씨는 체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첫 출근 하시게 되면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꿈만 같을 것 같습니다. 동트기 전 하루를 시작하는 환경미화원 준한 씨. 몸이 고되긴 해도 일에 대한 만족감은 누구보다 큽니다. 다 쓸어놓고 이제 돌아봤을 때 깨끗하면은 뿌듯하고 기분 좋죠. 옛날 말로 뭐 환경미화원 지나가면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공부해라고 막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게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요새는 뭐 그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하셨는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20대라 의욕은 넘치지만 아직은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요령을 몰라가지고 이걸 강제로 이렇게 요렇게 잡고 요리 잡고 좀 수월합니다. 좀 수월합니다. 환경미화원은 만 60세 정년 보장에 초봉도 많게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대기업 못지않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제 나이에 이제 시작한 애들하고 뭐 했을 때 나쁘지 않은 돈도 받고 이렇게 안에서 같은 일 계속 하는 것보다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운동장에서 홀로 쌀포대와 씨름 중인 한 남자. 벌써 수십 번째 쌀포대를 들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환경미화원 체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20m 가서 모래주머니 들고 다시 20m 오는 건데 저 한번 해보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 아직도. 자, 그럼 갑시다. 준비 시작. 마음은 앞서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9초 28이면 빠른 거예요? 뭐 된 거예요? 만점 기준에서 8점입니다. 8점에 들어야 돼요? 네. 장 씨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부자 미화원을 꿈꿉니다. 아버지가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계신 지 거의 20년 다 돼가시는데 저도 나중에 제가 맡은 구역은 정말 깨끗이 하자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환경미화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 그 꿈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 12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에 있는 탈화산이 폭발한 뒤 더 큰 폭발이 발생할 징후가 나타났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 예약해두신 분들 취소 수수료 물어야 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최대 5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비행기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약관에 따르면 화산이 폭발한 기간에 운항된 비행기 탑승을 취소한 승객들은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재주변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획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항공기 운항과 관광 모두 정상화됐죠. 어제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비행편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정상 운항한 항공편의 항공권 취소 시에는 환불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으로 운항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폭발 징후가 있다고는 하지만 징후만으로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필리핀 내 유명 관광지인 보라카이와 세부 역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 내야 합니다. 그럼 전염병은 어떨까요? 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폐렴으로 4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1명이 사망했는데요. 중국 우한 폐렴은 사람 간 전파 가능성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여행 금지 경보도 내려지지 않아서 항공편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합니다. 다만 외교부에서 전염 위험에 따른 여행 금지 경보를 철수 권고 이상으로 격상할 경우 항공사에서도 수수료 면제 등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욕설 논란을 빚은 이국종 교수가 닥터헬기 도입 당시에도 병원 측과 대립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 채널A가 양측이 맞섰던 당시 녹취를 입수했는데요. 이 교수는 오늘 취재진을 피한 채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과 만났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주대병원 외상센터에 닥터헬기가 배치된 건 지난해 9월입니다. 헬기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부터 병원 측과 이국종 교수는 사사건건 맞붙습니다. 병원 측이 주민의 소음 민원이 쇄도한다며 훈련을 줄일 것을 요구하자 이 교수가 반발합니다. 외래 볼 때 보면 소리가 장난이 아니더라. 이건 사실 한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헬기 소음이 시끄럽다고 막 저한테 뭐라고 다들 하시는데 그럼 제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상센터 환자가 늘면서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자 차라리 외상센터를 하지 말자고 맞받아칩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거티브한 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용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구성한 환자들 선발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깔끔히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중용이나 타협 이런 거는 이건 안 됩니다. 병원 측과 이 교수 사이의 갈등이 외부로 분출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군 훈련에 참가했던 이국종 교수 역시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자신이 치료했던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만났지만 욕설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간호사인 전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마약류 약품을 빼돌렸다. 지난해 40대 남성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소인이었던 이 남성,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마약 정밀 검사를 받게 됐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0대 남성 이모 씨가 전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해 7월. 현직 간호사 전 여자친구가 공황장애를 앓는 자신에게 석 달간 건넨 수면 유도제가 마약류 약품인 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응급실에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무튼 본인이 지갑에서 꺼내주고 그 약이랑 비슷할 것이다. 아마 더 좋을 것이다. 마약 성분에 중독돼 내성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건강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있대요. 끊지 못하는 거. 내성이 있어가지고 직업에 먹는 약보다 강한 약을 당신이 먹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이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정밀 마약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이 씨가 처방전도 없이 마약류 약품을 불법 투약한 데다 마약류인 줄 모르고 먹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두고 간 약을 모아서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이 씨에게 고소당하기 전 금전 문제로 이 씨를 고소한 적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가 근무한 병원의 마약류 관리소홀 책임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 올해도 SUV가 대세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차량을 선호하는 트렌드 때문인데 국내에서도 고급 차종의 SUV가 나왔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격자 무늬의 대형 그릴과 두 줄의 헤드라이트, 현대차가 새롭게 내놓은 SUV 제네시스 GV80입니다. 포르쉐 911이 동그란 라운드 램프로 브랜드의 레거시를 만들었다면 앞으로 두 줄은 저희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강력한 아이콘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SUV 판매량은 오히려 10.7%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용적인 자동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현대 산타페와 팰리세이드는 물론 르노 삼성의 QM6 등이 인기를 모으며 부진한 국내 자동차 시장을 SUV가 견인하고 있는 겁니다. GV80도 SUV 열풍을 타고 BMW와 벤츠 같은 외국 브랜드가 이끌고 있는 고급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며 북미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차에는 운전을 돕는 각종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방향지시 등만 넣으면 차가 주변을 살피면서 알아서 차선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한국 GM의 트레이블레이저와 기아차의 스포티지도 완전 변경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등 완성차 업체들은 올해도 SUV 열풍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태권도는 재미없다. 이런 비판 때문에 태권도가 한때는 올림픽 퇴출 위기까지 몰린 적이 있었죠. 하지만 태권도가 격투기 게임처럼 바뀐다면 어떨까요?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펀치 기계 다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살살 치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세게 치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바로 이런 원리를 태권도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두 선수가 격하게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빨간 도복을 입은 선수가 뒤돌려차기로 상대를 강타하자 순간 상대 선수의 점수가 깎입니다. 100점에서 34점이 줄었는데 뒤이어 나온 뒤돌려차기엔 27점이 깎입니다. 같은 뒤돌려차기라도 점수가 다른 이유, 발차기의 세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심판들이 유효타로 인정해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 호구에 부착된 센서가 상대 공격의 세기를 측정해 점수로 환산합니다. 공격이 누적되어 총 100점이 깎이면 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지키려고 하면 지고 계속 공격적으로 해야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주먹은 7점, 머리 공격은 20점이지만 발차기로는 최대 40점의 강도로 공격할 수 있는 만큼 약한 공격 여러 번보다 강한 공격 한 번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오락실 게임처럼 막판 대역전극이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간 툭하면 상대방을 껴안거나 소극적으로 공격에 나서 재미없다고 여겨진 태권도. 새로운 경기 방식이 태권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귀화 농구 국가대표 라거나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거나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일부 한국 팬들로부터 자신을 모욕하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는데요. 라거나는 아내에게까지 비난 문자가 오자 폭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거나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 욕설, 가족을 모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출신 라거나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영화에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아이언맨을 이젠 현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여행지로 유명한 장가게입니다. 이 그림 같은 풍경 위로 2명의 제트맨이 떴습니다. 주저없이 좁은 바위 틈을 멋지게 통과하는데요. 우리나라엔 천문동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고 시속 400km, 모터 4개가 달린 날개로 공중에 멈춰 있기도 합니다. 사망률이 아주 높은 그야말로 극하대 스포츠, 이 시대 진정한 모험가라고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추우셨죠? 기온은 비슷했는데 찬바람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메마른 찬바람이 불면서 이맘때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고요.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들쑥날쑥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서울과 전남 또 영남 지역의 감기 가능 지수는 매우 높음, 그 밖의 지역에서는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면 실내 적정 습도가 유지돼 좋은데요. 최소 2, 3일에 한 번은 식초나 구연산 같은 천연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해줘야 합니다. 사람과 가까이 두고 사용하면 오히려 코 점막을 자극하니까요. 2, 3m쯤 떨어진 곳에 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영상 5도 안팎까지 오르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당분간은 대기질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 사람도 힘들고 일본 사람도 힘들다. 빈부격차를 다룬 영화 기생충, 일본에서도 흥행이라는 소식에 우리 네티즌이 보인 반응입니다. 야후 재팬에서 상영 중인 영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외교 관계는 여전히 경색된 상태라 국경을 뛰어넘은 이 영화의 울림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화장실 변기, 인디언 천막이 보이는 만화, 가난한 아래층과 부유한 꼭대기층을 대비시킨 모습, 영국과 프랑스에서 만든 기생충 포스터입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개봉이 됐는데 공통된 인기 비결로 빈부격차에 대한 풍자가 꼽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영화에서만 위로받는 건 전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